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타 비유동 자산부터 보겠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비유동 자산 중에서 전에 배웠던 투자, 유형, 무형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별로 중요한 것들은 거의 없네요. 자, 첫 번째 보증금 볼게요. 큰 틀은 이제 보증금이고 그 속에 보면 임차 보증금,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지급한 보증금. 임차, 뭐 집 얻을 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네요. 반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받아놓은 사람 임대 보증금이라고 해요. 요건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이고 상대방은 나갈 때 돈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가 되겠네요. 이것이 보증금을 놔뒀다가 뭐 2년 살다가 나가는데 뭐 집주인이 여기다 이자 붙여주고 이런 거 아니니까 투자 목적도 아니고 나머지 갈 데가 없으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에 와 있습니다. 사례 볼게요. 대광빌딩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준대요. 대변에 현금 나가고요. 현금이 2천. 뭘 줬냐면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름만 아시면 되는 얘기. 두 번째 전세권이라고 있네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 즉 요거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여기는 그냥 전체 전세로 그냥 사는 거예요. 전세권이라고 하고 이름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신전화 가입권. 전신이나 전화를 사용할 때 내야 되는 돈이 있다면 전신전화 가입권. 특정한 전신전화의 소유, 사용하는 권리로서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지급된 설치비 등 설치비로 평가된다. 예전에 뭐 전화 놓을 때 뭐 보증금 얼마씩 냈었는데 요즘 뭐 그런 거 없죠. 나머지 것이 이제 기타 보증금. 거의 나온 거 없고 요거 정도는 나왔던 것 같네요.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장기 매출 채권. 매출 채권 배우셨죠? 매출 채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관련된 채권인데 종류가 외상 매출금과 어음상의 권리인 받으러음이 이렇게 있었죠. 받으러음. 그런데 이게 기간이 길대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장기만 붙이면 되겠네요.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받으러음. 장단기 구분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한다 그랬어요. 자, 요날 물건을 팔았다. 2월 달쯤에. 이게 장기가 되려면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넘쳐야 되는 거니까 요쯤에 어느 날짜에 돈을 받기로 하거나 또는 어음의 만기가 요쯤에 돼 있거나. 근데 물건을 팔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이론적으로 기간을 구분해보면 생길 수는 있겠다. 그리고 시험에서 뭐 어음 나올 때 만기를 줘야 되는데 만기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냥 단기라고 가정하고 푸시라고 그랬죠. 사례 볼게요. 제품 20만 원을 매출하고 제품 매출 잡으시면 되겠죠. 제품 매출 20만 원 수익 잡고요. 10만 원은 자기합수표 받았대요. 통화대형증권이죠. 현금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기로 했대요.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인데 여기다가 장기라고만 붙이시면 되겠네요. 장기 외상 매출금. 두 번째, 장기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대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렇게 빼면 되겠죠. 장기 외상 매출금 현금. 간단한 사례. 장기 받으러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인데 그 지급 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 사례 보겠습니다. 제품 40만 원 매출하고 10만 원 현금,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소금인데 만기가 2년이래요. 뭐 이날 어떤 날짜인지는 없지만 이날로부터 2년이 되려면 일단 여기 1년을 넘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날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져봐도 1년은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 받으러음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제품 매출 잡고요. 물건 팔았으니까 금액은 40만 원. 10만 원은 현금 받았고 현금 10만 원.
나머지는 만기 2년짜리 어음 받았으니까 장기 받으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이 거래가 상거래해야 되고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는 거. 이 장기 받으럼이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다니까 요거 요렇게 빼고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간단한 사례. 그 다음에 장기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채권이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해요. 그냥 쓰면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근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할 거 길어 장기라고만 붙이면 되겠죠. 장기 미수금. 사례 보겠습니다. 업무용 건물이 있는데요. 40만 원에 내다 팔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2년 후에 받기로 했어요. 건물이라는 자산을 일단 빼시고 정부에 얼마 잡혀있냐면 취득원가 500만 원 잡혀있네요. 그리고 40만 원에 파네요. 그런데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인데 기간이 길어요. 장기 미수금 40만 원. 이 유형자산을 내다 팔고 이익 받죠. 손해봤네요. 1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별 내용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이 부도어음과 수표인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 가끔 나오니까 부도어음과 수표. 요거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없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실무상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은 받으럼이라고 돼 있을 텐데, 이 받으럼으로 잡혀 있는 게 못 받게 됐다. 대손 처리한다고 그랬죠. 근데 받으럼 못 받게 됐다, 뭐 부도가 났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제 회계학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회계학이잖아요. 대손 처리는 못 받게 되면 빼는 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세법에서는 이 어음 같은 경우에 부도가 나면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가 되면 이때 이제 법적으로 대손 요건을 충족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받으럼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바로 빼버리는 게 아니라 6개월이 경과돼야 되니까 이때 정상적인 받으럼과 섞여 있으니까 이게 받으럼을 일단 빼고 여기를 자 부도 난 어음입니다. 부도 어음과 수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대손 요건을 진짜 충족한 날이 되면 이때 이제 부도 어음을 빼고 뭘 하겠어요?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갖다 쓰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기가 된 날 또는 그 후 2일 이내에 지급 장소에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때 어음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또는 환화음을 받았는데 얘기 했었죠. 얘한테 물건 팔았는데 네가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사인하라는데 사인을 안 해. 그러면 부도 났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고 부도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이 부도가 되면 어음 소지인은 어음 채무자에게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소구권이라고 해요. 소구권 행사, 어음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 그런데 이제 청구하는 행위에 그냥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 청구하려면 이제 무슨 돈을 받아놔야 되겠어요? 어음 금액 전부 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기일부터 그 돈을 갚는 날까지의 법에서 정한 이자와 그 다음에 공증인에게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하는 비용 등이 있었다면 이것까지 다 합쳐서 저 사람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고 이제 소구권 행사라고 합니다. 자, 부도 어음과 수표 개정은 실무에서 정상적인 어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쓴다 그랬고요. 임시 개정이야.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보고기간 종료일 내에 보고를 할 때는 이 이름을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정상적인 받으럼으로 다시 돌려놓고 대손이 확실하다. 못 받겠다. 그러면 대손 처리하고 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받으럼이 있는데 얼마짜리가 있냐면 뭐 1,000원 있다 칩시다. 이건 이제 정상적인 받으럼이야. 근데 그 중에 받으럼이 하나가 500원짜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뭐 거래처 A 거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 받으럼을 정상적인 어음과 섞여 있으니까 받으럼을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이렇게 해 주시고 실무상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산일이 됐어. 12월 31일이 됐는데 이 부도 어음이 진짜 대손이 못 받게 됐다.
그러면 진짜로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 처리 어떻게 해요? 부도음을 빼고 그 다음에 충당금이 많으면 대손 충당금 갖다 쓰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처리하고. 그런데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이름을 빼고요. 부도음과 수표는 실무에서 쓰는 이름이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없는 이름이니까 다시 정상적인 이렇게 받으러음으로 갈아 끼워 놓으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발생하면 부도음과 수표 계정을 처리했다가 기말에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서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대손 처리하고 이 이름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회수할 것 같으면 다시 매출 채권으로 돌려놓는다라는 얘기네요. 사례 보겠습니다. 서울은행 발행 약소금 10만 원을 만기 이래에 발행은행의 거래처에 제시한 바 부도로 확인됐습니다. 부도음과 수표를 사용하세요 라는 말이 없어도 시험에서는 그냥 부도음과 수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받으러음을 뺄게요. 받으러음 얼마짜리냐면 10만 원짜리. 그래서 여기다가 부도음과 수표라고 갈아 끼웁니다. 그리고 나서 소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급거절 증서를 작성하는데 돈이 들었어요. 현금 나갔네요. 소구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돈이 나갔어. 금액은 2만 원이야. 뭐라고 해야 되겠어? 다 부도음과 수표를 이렇게 묶어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받아내면 현금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없고요. 1번 우일 상사와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중에 300원 현금, 나머지는 당좌 수표. 임차 보증금 줬다는 얘기죠. 임차 보증금. 그리고 이것도 거래처를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00만 원. 돈을 주는데 300원 현금, 나머지는 당좌 수표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12일자 전자제품 수리부서의 사무용 기기 임차에 따른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합니다. 얘도 사무기기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네요. 거래처 두 번째 회사 금액 500, 당좌 수표 발행, 당좌 예금의 감소. 3번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장의 임차료 300만 원을 임대인인 서삼상사와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임차료 돈 있으면 좋겠는데 현금 못 줘가지고 미지급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요거를 지금 보증금에서 까겠다 이런 얘기네요. 차변에 미지급금이라는 거래처를 걸어서 금액을 빼고 보증금과 상계한다니까 임차 보증금을 바로 줄여버립니다. 여기도 거래처 걸어서 빼주시면 되겠네요. 4번 5월 10일에 제품을 외출하고 무사상사로부터 회수한 어음 500만 원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매출하고 받은 거니까 받으러음이라는 얘기겠죠? 부도 처리됐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6월 4일자로 회계 처리해라. 부도 처리했다고 해서 바로 대손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받으러음을 없애고 500만 원짜리 이거를 부도어음과 수표로 부도어음과 수표 그래서 똑같이 걸고 대손 처리하란 말이 없는데 받으러음 빼고 대손 충당금 이렇게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